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뭐라고? 방향, 속도는 크기와 뭐를 가져? 방향, 방향. 속력은 뭐만 갖는다? 크기, 크기만 갖는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야 돼? 속력, 속력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속도라는 건 방향을 갖는데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의 방향, 왼쪽은 음의 방향. 위아래의 수직선에 대해서는 위로 가면 양의 방향, 아래쪽으로는 음의 방향이 된다 그랬어. 속도가 마이너스 3m/s래.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 음의 방향으로 초당 몇 미터씩 이동한다? 마이너스 3. 초당 3m씩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초당 3m 또는 아래 방향으로 초당 몇 미터? 3m.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속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야 돼? 시각 t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그걸 xt라고 할 거야.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시각 t일 때의 위치, 이거를 xt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의 간격을 델타 t라고 한다면 이때의 위치는 시각이 t 더하기 델타 t가 되면서 위치를 x의 t 더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시간의 변화율분의 거리의 변화율, 이걸 생각한 게 이건데,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평균 속도는 뭐랑 같은 의미라고?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의미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이 시간의 간격을 어디로 보낸다고? 0에 가깝게 보낸다고.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의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t,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앞에 순간을 붙여서 순간 속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알겠니?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식만 봤을 때 너희들이 딱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미분계수. 그쵸. 미분계수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x't인 거야. 즉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광현이가 서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갸름한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광현이 앞을 딱 오토바이가 지나는 찰나, 그때 광현이가 눈을 깜빡였어. 눈을 깜빡이는 거는 되게 어떤 순간이야? 짧은 순간이죠. 예. 그럼 눈을 깜빡였더니 내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일로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요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야. 왜냐면 눈을 깜빡이는 것 자체가 0이 아주 가깝기는 하지만 정말 이 시간의 간격이 어디에 가까워질 때? 이거는 0. 0에 가까워질 때라서. 근데 이제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VT라는 거, 결국에는 위치 함수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뭐야? 가속도 뭐야? 점점 빨라지는 거.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얘기를 해. 속도의 변화율. 그게 가속도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델타 t분의 v에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vt, 여기에다가 델타 t를 0으로 보내. 그럼 이게 가속도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우리는 at라고 정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 v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다.
그럼 가속도라는 건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거야? 2번 미분한 거다. 알겠니?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고? 미분계. 왜 여기 왜 안 하죠? 문제예요. 계속 줄잖아. 지금 하루만 던져요. 이 진짜 안 줄 수 있어요. 빨리 안 줘야 돼요. 진짜.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고? 저거에 저게 속도잖아요. VT가. 저걸 미분하면 미분계수. 아 저게 미분계수니까. 네가 여기 앉아라. 네? 아씨 방금 얘기한 건데 이걸 지금 모른다고? 아 속도를 미분하면요? 가속도? 왜 가속도인데? 네? 왜 가속도냐? 아 시간 그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라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뭐야? 미분계수. 무슨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한 게 미분계수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뭐야? 가속도? 가속도잖아. 아니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게 뭐라 그랬어? 어? 평균 속도. 아니 미분했다니까. 평균 속도랑 속도랑은 다르잖아. 평균 속도는 뭐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래. 근데 5시간 걸렸대. 그럼 그 100km/h가 평균 속도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평균 속도라 그랬어? 아니요. 뭐라 그랬어? 속도. 순간 속도라 그랬잖아. 네. 그 순간 속도에서 시간의 간격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0. 0으로 보낸다 그랬잖아. 네. 그럼 속도 VT를 어떻게 구해? 가속도. 아니 방금 설명했는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속도잖아. 속도는 위치 함수를 뭐 한 거야? 사실 미분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네. 근데 속도가 뭐야?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거잖아. 네. 이게 VT라고. 네. 그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거야? 2번.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네. 가속도가 0보다 크대.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증가하지 않는 거.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 속도가 일정하다고. 속도가 음수인 건 뭐야? 아니 가속도가 음수인 거.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속도가 주는 것도 가속도라고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어?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아니 이게 지금 속도의 차잖아. 이게 속도의 차잖아. 여기를 봐라 식을. 어? 근데 얘가 얘보다 크면 0보다 어떤 값이 나오겠어? 큰 값이야. 그럼 얘가 얘보다 작으면 얘가 얘보다 작다고. 음수? 그럼 음수가 나오겠지. 그런 수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속도가 줄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살아가면서 속도가 주는 걸 가속도라는 싶은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쓸 때 속도가 평소에는 속도라는 말을 안 써. 속력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 어? 얘네 아파트 가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60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제한 속도가 60, 이게 제한 속력이 60이라는 얘기야. 속도가 아니라. 네. 자, XT 그래프의 해석. XT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시각 t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A가 A, T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그러면 이 XT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속도가 증가하는 거.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속도가 뭐가 돼?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xt x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해? 속도에 무ገብ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속도가 3이라는 거라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속도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란 얘기라고. 알겠어? 자, 근데 XT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이런 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속도가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이죠. 근데 봐봐. 이런 점을 기준으로 이 앞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뒤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다르죠. 속도가 양수에서 이쪽은 속도가 음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0이 되는 이런 점들이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야. 속도 이꼴 0이 되는 이때의 t는 방향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점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근데 이거는 이 앞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뒤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살짝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그래프를 수직선 위의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출발점이 어디야? 원점을 출발하는 거야. 위치가 0이니까. 근데 봐봐. t가 a일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여기까지. 근데 a에서 봐봐. a를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 위치가 다시 어디에 가까워져?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영이 원점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어디까지? C까지. T가 C까지. 그리고 여기 다시 원점을 지날 때는 시각이 T는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부터 C일 때부터 다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다시 원점을 지날 때는 T가 몇일 때야? D일 때야.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움직임이 이건 거야. 이제 앞으로 오고. 이해되니? 그래서 T는 A일 때랑 C일 때가 무슨 점이 돼? 방향?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다. 이게 XT 그래프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VT 그래프. 이게 VT 그래프야. 자,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야. 이 VT 그래프는 XT 그래프랑 지금 내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놨잖아. 근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죠. 자,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해? 뭘 의미해?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가속도를 의미를 하죠. 그럼 가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지금 현재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V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가속도를 의미한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점들 있지. 그럼 얘는 AT가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인 거야. 알겠어? AT가 0이라는 건 V'T가 뭐가 되는 거라고? 0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는 수직선 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VT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B랑 뭐가 있어? D가 있죠? B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값, B보다 커지면 마이너스값, D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값, D보다 커지면 플러스값.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이 두 점은 방향 뭐가 되는 거야? 전환점이 되는 거야. 방향 전환점.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 위치, 출발한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X제로를 처음 위치라고 해봐. 그럼 T가 B일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예. 그리고 B일 때까지는 수직선의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계속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보지를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어? 그래서 VT 그래프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X축과 이 T축과 만나는 이 두 점들이 뭐야? 방향을 전환하는 점을 의미한다. 알겠니? X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이 뭐가 되는 거고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 거야. 3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요 녀석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네.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그랬어. 자, 속도래 위치 함수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6t.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 t에 3 대입하면 뭐가 돼? 27 빼기 18이니까 9죠? 여기 t에 3 대입하면 뭐가 돼? 18 빼기 6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2번은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래.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뭐가 될 때야? 0이 될 때야. 그럼 t의 값이 0이랑 인데 0은 이제 출발하는 시간, 출발 전이니까 2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지. 그때 위치래. 그럼 그때 x값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린다. 293번 해봐. 빨리 해. 편 안 들어? 볼 곳이 없는데. 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니까 두 번 미분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저기 대입해두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건 V가 0, VT가 0이 되는 값을 두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왜 두 번 미분해? 저게 지금 뭐였더라?
했어? 네.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V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쟤를 미분해야 속도인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 1이랑 6이야. 그럼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6일 때도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근데 두 번째로 바꾸는 건 t가 몇일 때? 6일 때. 그때 위치야. 그럼 t에다 6을 대입하는 거야. 3분의 1에 6의 대제곱 빼기 2분의 7에 6의 제곱 더하기 36. 그러면은 216을 3으로 나누니까 72가 되고요. 36을 일어나니까 18, 7 곱하기 18. 얘는 또 18 곱하기 2네. 그럼 얘를 곱하면은 18 곱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버리네. 그 다음 속도 구했으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되지.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가속도죠. 2t 빼기 7. 그럼 t에 몇 대입해? 6 대입해. 그럼 뭐가 돼야 돼? 5? 요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가니? 틀렸잖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시연아 알겠니? 네, 모르겠어? 알겠어요. 33번.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지상 25m래.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돌을 던진대. 위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지? 그랬을 때 이 돌의 위치를 나타내는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랬을 때 이것들을 해석해라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이 그림의 상황을 보고 그냥 몇 가지 정보들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최고 높이에 올라왔었을 때의 속도는 뭐가 되겠니? 0이요. 이때 속도가 0일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오다가 저 지점을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이 되는 점이라고. 근데 위치 함수가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이잖아요. 민채는 진짜 오늘 10시까지 해야겠네.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20 마이너스 10t.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t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죠. 그럼 v가 0일 때 t의 값이 2인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얘가 속도인 거고, 속도 구해놨지? 그럼 가속도는 쟤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죠. 네. 자, 1번 봐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야. 그럼 t의 값이 몇일 때야? 3일 때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네. 가속도는 뭐가 되니? 가속도는 항상 뭐야? 마이너스 10인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 다음에 2번은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가 돼? 방금 구했잖아. 속도가 뭐가 될 때? 2요. 0이 될 때. 그래서 t의 값은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3번은 돌의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인 t의 값이 몇일 때야? 몇일 때야? 요 위치에 왔을 때 속도 0이요. 0이죠. 그럼 그때 t의 값이 몇이냐고. 2.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40 빼기 4, 5, 20 해서 4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그럼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치 x가 뭐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준 거야. 그럼 t의 값이 뭐가 나와? 5 나오는 거지. 그럼 t가 5일 때의 속도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뭐가 돼? v는 마이너스 30 알겠니? 그 다음 3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거 VT 그래프다. XT 그래프가 아니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야. 자,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이 되는 점이니까 방향 전환점은 후보긴 해.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방향 바뀌네. 기억 맞아. T는 2일 때 2는 여기야. 2일 때 속도가 0보다 어떠니? 크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그럼 T가 5일 때 점 P의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다. 가속도가 0이 되는 점들은 어떤 점들이야? 이런 점들인 거죠. 297번. 이거 두 개 다 해보자. 해봐. 답이 세 번인데 어떻게 세 번을 쓰냐? 아, 7번인데 세 번이 그거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다 갔다 내려가. 근데 이제 첫 번째 산이랑 두 번째 산이 둘 다 양수니까 안 세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만 생각해. 저 올라갔다가 내려가. T 아래로 저것만 세는 건데 297. 기호 그게 아닌 것 같아. 296번.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P의 운동 방향. 근데 이게 지금 VT 그래프거든?
속도 그래프란 말이야. 위치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0이 되는 점들 찾아야 돼, 이런 거. 근데 이 0이 되는 점인데 이 0이 되는 점이 앞뒤에서의 부호가 안 바뀌죠? 이건 운동 방향이 그냥 계속 같은 방향인 거야. 풀마 여기 하나, 마풀 여기 2개, 풀마 여기 3개. 여기 마마니까 이거는 안 되네. 그래서 몇 번 바뀌어? 3번. 297번은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거든. t는 3인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 운동 방향 바꾼 점 아니야. 0이 되는 점들이 후본 거라고. 근데 1을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 여길 기준으로 증가, 감소, 3과 5 사이 이후 국수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방향 바꾸는 거 3개네. 오케이? 그래서 t가 봐봐. t가 0부터 5에서 점 p는 3번 멈춘다. 이거 맞는 거야. t는 5일 때의 속도는 0이다. t는 5일 때? t는 5일 때의 속도가 0이니? 아니요.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급반 하나가 정답인 거다. 너 어떻게 틀린다만 체크했어? 응? 틀린다만 체크했어? 자, 그 다음에 변화율. 변화율은 우선 3가지. 하나는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는 넓이의 변화율, 세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 참고로 얘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를 근데 이게 이제 외신 때는 한 번씩 나오거든. 이 변화율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미분계수 찾으라는 거야. 우리 아까 속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 이걸 미분한 거라 그랬지? 맞니?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라고. 그래서 이 속도의 의미는 또 다르게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까 가속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 시각 t에 대한 뭐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그지? 그래서 속도를 미분한 게 뭐야? 가속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또 함수가 주어져야 돼. LT라는 시각 t에 대한 길이 함수가 주어져. 그럼 이 길이 함수를 미분한 게 뭐가 된다?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야. 자, ST 시각 t에 대한 넓이 함수가 주어져.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쟤를 어떻게 한 거야? 쟤를 어떻게 한 거야? 2번? 미분한 거라고. VT는 시각 t에 대한 뭐야? 비. 부피 함수인 거야. 이걸 뭐야?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L 더하기 L의 t 더하기 델타 t 빼기 LT, 이게 L 프라임 t 또는 DL dt 이렇게 적으면 돼. 이게 뭐야? L을 t에 관해서 뭐 했다? 미분했다. 저요 D는 뭐예요? D요. D라는 거는 그 미분의 첫 자거든? 영어로 표현했을 때 미분 뭐였더라? 그 첫 자를 갖다 적은 거야. 자,
넓이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s에 t 더하기 델타 t 빼기 st. 얘가 뭐야? s 프라임 t ds dt. 제일 미분하라는 거야.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뭐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에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vt 이건 거야. dv v 프라임 t 또는 dv d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피의 뭐야? 변화율인 거야. 너 빨리 가서 물 마시고. 빨리. 빨리 가서 물 마시고. 그래서 이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에 각각의 함수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근데 이 각각의 함수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표현됐어? 시간? 시간에 대한 변수, t에 대한 변수로 표현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앞에 문제들을 보면 얘들아, 이렇게 관계식들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직접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속도가 속도의 활용 같은 문제인 건데 관계식을 다 만든 다음에 미분해야 돼. 저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거를. 그러고 나서 미분해서 변화율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3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지원이라는 아이가 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대.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매 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에서 몇 개 구하라 그랬어? 2개 구하라 그랬지. 하나는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하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근데 요 2개는 뭐가 다르냐면 기준이 좀 달라요. 기준이. 자, 봐봐. 지원이가 어디서 출발했대? 가로등 바로 밑에서. 처음에는 머리 끝이 어디에 있어? 가로등 바로 밑에 있겠지. 뭐? 1초 안에 2m를 그냥 문제가 그런 거잖아. 또 쓸데없는 거 따지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엔 머리 끝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가면 머리 끝이 어디에 생겨? 여기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얘가 처음에 있던 위치부터 이 그림자의 여 끝까지 이 길이를 생각을 하는 게 머리 끝에 대한 변화율인 거야. 근데 이게 지원이 그림자의 변화율이잖아. 근데 그림자는 이 지원이라는 애가 서 있는 이 위치부터 뭐가 생기니?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생각을 할 때는 지원이가 서 있는 이 위치부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일직선상으로 매 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럼 t초에는 얼마만큼 가겠어? 2t.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2t인 거야. 근데 이제 그림자의 길이를 모르니까 LT라고 줍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LT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림에서 봐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두 직각삼각형이 뭐를 이뤄?
닮음이란다고.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할 거야. 1.5대 LT는 3대 2t 더하기 LT 이렇게.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걸 생각을 하면 3LT는 1.5에 2t 더하기 LT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는 3t 더하기 1.5LT 이렇게. 그러면 1.5LT가 뭐가 돼야 돼? 3t죠? 그럼 LT는 뭐가 되니? 2t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이 길이가 몇 t야? 2t인 거야. 그러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라고. 맞니? 그럼 총 길이가 몇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5t 4t 4t인 거죠? 이 4t를 미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인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몇 t야? 2t요 2t를 미분해. 그럼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 거다. 알겠니? 자, 그 다음 36번. (36번을) 보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뭐가 생긴대? 원이 생긴대. 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늘어날 때 여기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파문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이 가장 바깥쪽이 초당 20cm씩 늘어난대. 그럼 t초의 반지름은 뭐가 돼? 20t 20t.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가장 바깥쪽 원에 뭐가 필요하대? 원넓이 넓이. 그럼 ST는 뭐가 돼야 돼? 400 T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때 넓이의 뭐를 구하래? 변화율.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800 T 파이죠? 근데 T의 값이 몇일 때? 2400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니? 뭐 어렵지 않죠? 황희야, 구의 부피 어떻게 돼? 3분의 4 R세제곱 R 세제곱 파이 조용히 안 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모형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대? 늘어나고 있어요. 풍선을 분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초당 몇 cm씩 반지름이 늘어난대? 1cm요. 그러면 t초의 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t t초의 반지름. t 2 플러스 t 2 플러스 t죠. 오호 처음 구의 반지름이 뭐니까? 2cm 2니까.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 t 플러스 2가 우리는 뭐가 될 때? 6이 될 때. 그럼 t의 값이 4일 때, 그죠? 그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은 그랬어. 자,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게 부피인 거야. 그럼 부피의 변화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지. 그럼 3 내려오니까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 이 안에 거 어차피 미분해봤자 1이어서 이게 끝인 거다. 이해되니? 그럼 이제 우리는 t의 값 몇일 때 대입해? 4일일 때 4파이 곱하기 66에 36 144파이. 이해돼야 돼? 이해가? 밑에는 한번 해봐.
300번 문제. 다 했냐? 쉬어? 네, 하고 있어요. 했어? 아 했는데요. 맞는 줄 모르겠어요. 했어? 네. 가로의 길이는 매초 0.2cm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t초인 9 플러스 0.2t고 세로의 길이는 4 더하기 0.3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어때야 된대? 해야 돼요. 같아야 된대. 그럼 5는 뭐가 돼야 돼? 0.1t죠? 따라서 t의 값은 뭐가 돼야 돼?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ST 9 더하기 0.2t 곱하기 4 더하기 0.3t 요거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자. 그냥 얘를 미분하면 얘는 뭐만 남아? 0.2 남죠? 곱의 미분법 하는 거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0.3 이해가? 그럼 S 프라임 50 이거 구하래. 0.2 곱하기다 50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19 이렇게 되겠죠. 15 더하기 4니까. 그리고 더하기 여기다가 50 집어넣으면 뭐가 돼? 11 10대죠 10. 그래서 19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19 곱하기 0.4. 그럼 얘는 19 곱하기 0.5가 되는 거네. 그래서 2분의 뭐가 돼야 돼? 19?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네. 구했다며? 네. 구했다며? 네. 뭐 구한 거야? 10분에 57 나오는데. 아 10분에 57 나왔어. 10분에? 네. 구했어? 구했어? 예,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조금 쉬었다 부정 접근할게.